이번 시간에 괴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숙제를 내드리면 내일부터 이제 주역 주사위를 던져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처세를 하면 좋을까 이제 그걸 뽑아 보실 텐데, 주사위를 던져서 이게 도대체 무슨 괴인지 괴명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까 태극기에 제가 건곤감리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건곤, 감, 리 말고도 또 괴가 있었죠. 태, 진, 손, 간 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개와 8개가 만나서 총 64개의 괴가 주역에 있습니다. 자, 아까 1번부터 8번까지 8개의 괴를 소성괴라고 하는데요. 자, 대성괴는 아까 소성괴는 작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대성괴는 아까 있었던 그 소성괴 8괴를 서로 겹쳐서 또 만들어지는 건데요. 8 곱하기 8, 그래서 64개의 괴를 대선괴라고 부릅니다. 대성괴가 됩니다. 자, 맨 아래에서부터 효를 차곡차곡 쌓아서 위로 올리는데요. 자, 하나, 둘, 셋. 3개가 만나서 아래쪽에 있는 괴, 그래서 하괴가 만들어집니다. 자, 또다시 하나, 둘, 셋. 3개를 쌓아서 위쪽에 있는 괴라는 의미로 상괴가 만들어집니다. 아래서부터 쌓아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하괴를 내괴라고 부르고요. 위에 있는 상괴를 바깥쪽에 있다는 의미로 외괴라고 부릅니다. 이 4개와 외괴는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다른데요. 아까 쌓을 때 맨 아래에서부터 위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갔죠. 시간순도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시간이 더 흘러가는 걸로 리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이 오전이라면 위에는 오후, 아래가 선천이라면 위에는 후천, 이런 식으로 서로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6개의 효는요, 각각의 위치에 따른 의미가 있는데요. 조금 더 선명하게. 자, 맨 아래쪽이 사회로 치자면 가장 낮은 백성들이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벼슬이 점점 올라가서 5번째 5효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맨 꼭대기를 가게 되면 이제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있는 분들, 그런 위치가 되게 됩니다. 자, 인간 내 신체 부위로 따지자면 맨 아래는 발이 되고 가장 높은 것이 머리가 되는 거고요. 가족으로 따진다면 가장 아래가 손자가 되고 가장 위가 할아버지가 되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연령인데요. 요즘 우리 100세 시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이를 보시면 마지막이 90입니다. 헉! 선생님, 90살 넘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황하지 않고 이 연령은요,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자료에는 맨 위에가 60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10년 단위로 쪼개서 10, 20, 30, 40, 50, 60이 됐던 거죠. 하지만 점점 갈수록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90으로도 어림도 없죠. 지금은 20년 단위로 끊어서 20, 40, 60, 80, 100, 120까지 바라보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이 연령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네. 자, 그러면 이제 효의 이름을 익혀볼 텐데요. 아까 제가 하늘은 1이자 3이다 라고 했고 땅은 2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양을 갖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3, 3, 3. 그래서 양은 숫자 9가 되고요. 자, 음은 2, 2, 2. 그래서 숫자 6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역책을 보실 때 9가 들어간다면 아하, 양을 의미하는구나. 6이 들어간다면 음을 의미하는구나 하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6개의 효의 위치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데요. 자, 쭉 기다란 양은 9라고 했으니 91, 92, 93, 94, 95, 96 이렇게 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위와 아래는요, 초와 상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씁니다. 그건 음도 마찬가지. 맨 아래는 초, 맨 위는 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괴 자체가 독립되어 있고 완전한 소우주를 의미하기 때문에 용어도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효명을 익혀보는데, 자, 맨 아래는 초가 들어간다고 했었고, 자, 여기 음이고 두 번째 자리죠. 그래서 62, 63, 64, 그리고 여기는 양이면서 다섯 번째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채팅창을 보고 있겠습니다. 오, 야, 역시 대단한 우리 선생님들. 이거를 맞추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9, 5가 됩니다. 자, 마지막은 상을 넣어서 상육이 되고요. 자, 오른쪽 맨 아래는 초가 들어가서 음이니까 초육. 자, 그 다음 양이고 두 번째니까 92, 93, 94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채팅창을 보고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6, 5가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맨 위에는 또 상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상구라고 부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 주역괴가 8괴 곱하기 8괴, 그래서 8, 8, 64, 64개의 괴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효가 초효부터 상효까지 6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역에는 몇 개의 효사가 있는가? 이 64개의 괴에 각 괴마다 6개의 효가 있기 때문에 384개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주역 타로로 리딩을 해줄 때 경우의 수가 384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다 외우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외웁니까? 이거를. 네, 우리는 64개 괴의 이름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응용해서 리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주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 정, 응, 비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은요, 말 그대로 가운데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래 세상의 중심, 위의 세상의 중심. 그래서 여기가 중, 여기가 중이 됩니다. 2효와 5효가 되는 거죠. 자, 상계의 중효, 하계의 중효를 득중으로 중용의 도를 얻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좋은 걸로, 최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천인지 하고 넣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위치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사람이 득중으로써 중용의 도를 얻었구나 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정인데요. 자, 이 효들은 양과 음의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음, 양음, 양음 자기 자리에 제대로 양과 음이 들어가 있으면 바르게 잘 들어갔다 라는 의미로 바를 정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자리에 들어가면 득정, 득위, 당위라는 표현을 쓰고요. 만약에 양자리인데 양이 아니라 음이 들어갔다. 그렇다면 제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실정, 부정, 부득위, 실위, 부당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응입니다. 아까 우리 천인지를 했었잖아요. 상계와 하계의 천인지가 각각 만나는 짝이 됩니다. 그래서 윗선에서 가장 높은 사람, 아랫선에서 가장 높은 사람 요렇게요. 자, 중소기업의 사장님, 대기업의 사장님, 같은 사장님으로서 마인드가 같을 것이다. 요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자, 그런데 만날 때 음과 양으로 조화롭게 만나면 우리가 정응, 합응이라고 부르는데 음과 음이 만난다든지 양과 양이 만난다든지 그래서 음양의 조화가 되지 않는다면 적응, 실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양과 음이 제대로 만났으니 정응, 음과 양이 또 제대로 만났죠. 정응이 되는데
양과 양이 또 천과 천은 양과 양이 만났죠. 이럴 때는 원수적자를 써서 원수를 만났네 라는 의미로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엔 비인데요. 말 그대로 서로 이웃한 흉끼리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음과 양으로 조화롭게 만났다면 상비가 되는데요. 이 상비는 서로 돕는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음양이 조화롭게 만나지 않아서 남자, 남자, 양, 양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된다면 서로 돕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에 양과 음이 서로 이웃해서 조화롭게 만났죠. 상비. 여기도 양과 음이 조화롭게 상비. 여기도 양과 음이 조화롭게 상비. 여기도 상비. 하지만 마지막은 양과 양이 만났죠. 상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정응비를 다 배우셨는데요. 어머! 선생님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왜 이렇게 쉬워요? 그쵸? 쉽지요. 하지만 여기에 인생사를 보는 이 주역에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 총정리부터 하고 상계와 하계의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중,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걸 득중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1, 3, 5 홀수 자리는 양, 2, 4, 6 짝수 자리는 음인데 제자리에 들어가면 정, 발을 정자를 썼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세상의 천인지, 위의 세상의 천인지가 서로 양음으로 제대로 만나면 응이다, 정응이다 이렇게 불렀었고 서로 이웃한 흉끼리도 음양으로 조화롭게 만나지면 상비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중인효를 골라보시죠. 자, 숫자로만 채팅창에 남겨보겠습니다. 1에서 6 중에 중인효는 몇 번과 몇 번일까요? 맞습니다. 오, 잘하셨어요. 맞아요. 아래에 있는 가운데, 위에 있는 가운데. 그래서 2효와 5효가 됩니다. 자, 다음 중 적응은 뭘까요? 아까 제가 왼수를 만났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양과 양이 만나거나 음과 음이 만나거나 그쵸. 맞습니다. 1번이 됩니다. 잘하셨어요. 네. 자, 다음 중 상비가 아닌 것은 서로 돕지 않는 것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1번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배웠던 그 중, 정, 응, 비의 개념을 가지고 이 괴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 개의 효가 만나는 건 천인지로 그럴 줄 알았어. 주역이 세상사를 나타낸다면서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인간까지 세상을 나타내는 게 맞구나. 세 개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6개의 효로 구성이 되는 것일까?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동영상을 미리 보여드렸죠. 아까 보셨던 동영상에서 좁은 세상 실험을 했었잖아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6단계 이내에 서로 아는 사람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이 주역이 이 인생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인생사가 6단계를 벗어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알고 6개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왜 이 하나의 완전한 독립한 소우주다. 그래서 1하고 6을 쓰지 않고 초와 상이라는 용어를 쓴다라고 했었는데 왜 그런가 보죠. 자, 이 64개의 궤들마다 하나의 우주이고 그 속에 한 편의 드라마가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궤를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더 상세히 배울 텐데 오늘 몇 개만 뽑아와서 왜 그렇게 부르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사괴인데요. 저는 이 궤의 별명을 이순신 장군궤라고 붙였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중정비를 배웠잖아요. 자, 아래의 중앙, 중, 위의 중앙, 중을 얻은 자리가 됩니다. 자, 3효와
맨 위에 있는 꼭대기 있는 상효는 음과 음으로써 왼수를 만났네. 적응이 됐던 거죠. 자, 하지만 이효와 오효는 양과 음으로써 제대로 잘 만났네. 우리는 마음이 통하네가 되는 거죠. 정응이 됩니다. 자, 아래 세상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바로 이효가 되는데요. 자, 거기에 지금 중을 얻은 실질적인 책임자가 오효와 정응이 되어 있습니다. 임금님과 장군님은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었으나 삼효, 중도 아니요. 가운데 자리 아니잖아요. 그리고 양, 양이 와야 될 자리에 음이 와 있죠. 정도 아니요. 자, 삼효와 맨 꼭대기 왼수를 만났죠. 적응인데다가 위에 아래 음과 음의 만남이니 도와주지도 않는 걸림돌 같은 삼효가 또 있었던 거죠. 자, 오효를 봅니다. 윗선에서 파워를 얻은 임금님이긴 하지만 위아래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 상비가 되지 않는구나. 내가 잘해보고 싶은데 위아래로 도와주지를 않네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양이 와야 할 자리에 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인물로 한번 넣어봤는데요. 각각의 위치에 인물들을 이렇게 넣으면 요 궤 하나에 지수사 궤 안에 이 한 편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죠. 네. 자, 이번에는 수집이 궤입니다. 저는 이 궤의 별명을 손에 손잡고 궤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인물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아래 세상에 중을 얻은, 위의 세상에 중을 얻은, 그쵸? 이효와 오효는 음과 양의 만남으로 정응이 됩니다. 이 안에 너 있다.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죠. 자, 아래 세상에 중을 얻은, 게다가 양, 음자리에 음이 제대로 왔죠. 이 빈 중에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정말 음다운 여자다운 여자. 정말 미모까지 제대로 갖춘. 하지만 위아래 음으로 도와주질 않죠. 왜? 임금님의 총애를 받으니까. 밉겠죠.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있는 오효를 봅니다. 윗선의 파워를 가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중을 얻은 자. 게다가 양자리에 양이 왔다. 정을 얻었네. 이효와 음으로 응도 제대로 됐죠. 정응. 심지어 위에서도 도와주고 아래에서도 도와주고 위아래로 음양이 조화롭니다. 정말 완벽하죠. 완벽한 왕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삼효 정말 눈물 나는데요. 가운데도 아니고 부중. 자, 윗선하고 마음이 통하나 봤더니 삼효와 맨 위에 있는 상효 아이고 대왕 대비마마는 나만 미워해. 약간 그런 느낌이죠. 왼수를 만났네. 적응에다가 양이 와야 될 자리에 음이 있죠. 부정. 그리고 위아래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 상비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삼효가 가장 눈물 나는 위치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인생사를 이 궤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인물을 한번 넣어봤는데 제가 세종대왕님 인물을 한번 넣어서 봤거든요. 자, 요거는 사실 하나는 드라마, 하나는 영화인데요. 교묘하게 합쳐서 넣어봤습니다. 어떻게 또 세종대왕님 역을 같은 배우가 맡아가지고 그래서 교묘하게 인물들을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 궤 속에 한 편의 드라마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넣으면 인물과 그 상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풍천소축인데요. 제가 제갈량궤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보통 이제 양과 음을 얘기를 할 때 양은 뻗어나가는 기상으로 마치 그 전장에 나가는 장수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 음효는요. 직접 총칼을 들고 싸우는 그런 장수의 느낌은 아니고 뒤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작전을 짜는 마치 책략가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갈량을 제가 넣어본 거죠. 자, 아래 세상의 중, 위 세상의 중 이런 식으로. 자, 요거 이제 보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구나. 시간 관계상 아니고 다 하면 뒤에 남아있는 내용이 많아서 못 나갈 것 같아서 아까 봤던 것처럼 그렇게 인물에 빗대어서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화천대유괴인데요. 이 괴의 별명은 선덕여왕괴라고 제가 지어봤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까 배웠던 중정응비를 넣어가지고 해당되는 인물을 넣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데일리 숙제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64개의 이름 익히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미리 준비해주세요 라고 했던 그 종이 다들 꺼내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알록달록한 종이를 앞에다 두시면 됩니다. 자, 왜 제가 색깔을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넣었을까요? 괴의 길흉에 따라서 제가 색깔을 넣는 건데요. 가장 좋은 대길은 보라색, 소길은 파란색, 이도저도 아니면 까만색. 하지만 여기는 제가 까만색으로 넣진 않았어요. 그럼 이제 잉크가 너무 많이 드니까요. 자, 그리고 소흉은 주황색, 빨간색은 대흉으로다가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숙제하실 때 여기에서 괴명을 이제 찾아주시는 건데요. 자, 이 주역계의 기흉 표시, 색깔로 여기 괴의 이름을 갖다가 색깔을 넣는 거예요. 보라색은 대길, 파란색은 소길, 까만색은 평, 주황색은 소흉, 빨간색은 대흉 이렇게 넣어놨고요. 자, 개수를 보시면 대길은 3개, 소길 14개, 평 30개, 소흉 5개, 대흉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물어보실 거예요. 어머! 선생님! 대길하고 대흉이 숫자가 달라요. 왜 다른 거예요?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주역은요. 인생사를 다 고스란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세상을 살아보면 아이고 너무 좋아 하는 날은 솔직히 별로 없어요. 손에 꼽힙니다. 하지만 아유 힘들어 죽겠어 하는 날은 많죠. 그래서 대길은 적은데 대흉은 많습니다. 하지만 대길과 소길을 합치면 17개, 소흉과 대흉을 합쳐도 17개 음양의 조화는 이루어지고 있더라 하는 거죠. 정말 인생사랑 정말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거 추가된 말씀드렸는데요. 요 속에 대길은 소길은 이렇게 괴명이 다 있으니까 요거를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힘들다는 대흉계 12개 중에서도 특별히 더 악명을 떨치는 아이들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4대 난괴라고 부릅니다. 수레둔, 중수감, 수상건, 택수곤괴인데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 나는 개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보고 계신 그 표에서 천택화래 풍수산지 위에 상계도 천택화래 풍수산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대각선으로 여기는 같은 괴가 만나죠. 자, 이렇게 같은 괴가 중복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천이 중복되면 중천건, 택이 중복되면 중택태, 중화리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괴명 찾기를 해볼 텐데요. 자, 맨 아래에서부터 하나, 둘, 3개가 모여서 아래쪽 하괴가 되고 자, 하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서 골라주시면 되겠고 또 하나, 둘, 3개가 모여서 상괴가 됩니다. 여기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하계에서 천, 상계에서 화 만나면 14번 화천대유괴가 됩니다.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아래에서부터 하나, 둘, 3개가 쌓여서 아래쪽 하괴가 되고 또 위에 하나, 둘, 3개가 모여서 상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표에서 하계와 상계를 찾아서 이 괴는 어떤 괴가 되는지 우리 숫자로 채팅창에 남겨보겠습니다. 채팅창을 보고 있을게요. 와, 이렇게 빨리 찾으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하계에서 화를 나타내는 여기를 가고 상계에서 천을 나타내는 그래서 13번 천하동인 괴가 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하계가 여기 위에 여기
상계는 여기가 되죠. 자, 그렇다면 표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몇 번 궤가 됩니까? 와, 벌써 찾으셨네요. 진짜 빠르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바로 11번 지천태궤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난이도를 높여보겠습니다. 만약에 상궤와 하궤가 서로 자리가 바뀐다면 어떤 궤가 될까요? 우와, 선생님 벌써 풀어주신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12번 천지비궤가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또 해보죠. 아래쪽 하궤, 위에 상궤, 표에서 찾아보시면 이건 몇 번 궤가 될까요? 채팅창을 보고 있겠습니다. 빙고! 그렇습니다. 자, 3번 수레둔궤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 단계 높여서 상궤와 하궤가 바뀐다면 어떤 궤가 될까요? 몇 번 궤인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빨리 찾다니. 네, 맞습니다. 40번 뇌수의 궤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위에는 수, 아래는 뇌, 수레 둔개였잖아요. 상하가 바뀐다는 얘기는 수레 둔이 아니라 뇌 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요령을 부리면 조금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계, 하계 또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몇 번 궤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63번 수화기제궤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상계와 하계를 바꾸면 뭐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수화였죠? 바꾸면 화수미제궤가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궤명을 외우시게 될 텐데 같은 의미라도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태극기에서 건, 곤, 감, 리는 알고 계셨는데 그 궤가 중복돼서 천천히 중복되면 중천건, 곤곤이 중복되면 중지곤, 그리고 수수, 중수감, 그리고 화화, 중화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건괴는요, 수산 건괴도 있고요, 택수 곤괴도 있고요, 천택 리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부를 때 건괴, 곤괴, 리괴라고 하면 어머 가만히 있어봐. 이게 도대체 1번 중천건괴야, 39번 수산건괴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괴를 외울 때는 반드시 몇 번 괴인지 번호도 같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괴명을 외우는 제가 꿀팁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1번 중천건, 2번 중지건, 3번 수레둔 이런 식으로 괴를 갖다가 쭉 64번까지 본인 목소리로 녹음을 시켜갖고 이제 듣고 다니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기술을 배출하면서 이 주역타로 강의를 해봤지만 본인이 직접 녹음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반도 한번 물어봅니다. 혹시 그 녹음을 제가 한 걸 보내드리길 원하시면 채팅창에 우리 동그라미를 남겨보겠습니다. 반응이 시원찮으면 안 보내드리고. 네. 아이고, 어머머머. 세상에. 아이고,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 수가. 어머, 동그라미 선생님, 이게 몇 개예요? 6개.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소원에 힘입어 이번 기수도 그러면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단톡방으로 보내드리잖아요. 그래서 단톡방에서 녹음 다운받으셔서 설거지 할 때도 들으시고 운전할 때도 들으시고 반복해서 계속 열심히 듣다 보면 하루만 제대로 들으셔도 64번까지 금방 외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팁. 차량 번호를 보시고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조금 이따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숙제로 내어드리는 주역으로 일진 뽑는 걸 매일 하시다 보면 여러분 매일 하는 공부 정말 무섭습니다.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내일부터 제가 내드리는 주역 일진 뽑기 숙제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5주 후에 여러분들은 다들 도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64번까지 번호 외우는 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차량 번호를 일진 보는 법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아침에 출근하는데 오늘 하루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갖고 앞차를 딱 봤더니 차량 번호가 요렇게 뜨는 겁니다. 자, 요거를 배로 바꿔봤더니 요렇게 됩니다. 자, 이날 하루 좋은 하루라면 동그라미, 힘들 것 같다 하면 X를 채팅창에 한번 남겨볼까요? 채팅창을 보고 있겠습니다. 오, 아까와 달리 X자의 물결이네요. 어떻게 하셨죠? 그렇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괴의 이름 색깔을 보면 길인지 흉인지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딱 봤더니 어머나 빨간 거 2개, 주황 하나. 다 흉계만 있는 거죠. 이날 하루는 힘들겠구나 하는 걸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보죠. 아침부터 멀쩡하던 차에 배터리가 나가서 출근도 못하고 놀라는 일이 생겼습니다. 배터리 교체하느라 아침부터 11만 원이 깨졌습니다. 아이고, 힘든 일이 생겼네요. 낮에는 부장님이 뜬금없이 전화해서는 채용 업무 관련해서 야단을 치셨어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어이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꿀꿀한 기분을 뒤로한 채 퇴근 후 집에 와서 그동안 확인을 못했던 로또 번호를 확인했더니 역시나 꽝이네요. 저 같으면 이렇게 안 좋은 날 로또 번호 확인 안 하겠습니다. 알려줬잖아요. 안 좋다는 걸. 굳이 그날 확인하실 필요가 없죠. 저 같으면 이렇게 안 좋은 날은 로또 번호 확인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날은 어떨까? 자, 주역궤로 바꿔봅니다. 어머! 선생님! 주역궤는 64번까지밖에 없는데요? 76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당황하지 않고 더하시는 거예요. 7과 6을 쪼개서 더해갖고 64 밑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13번 천화동인 괴가 되는 거죠. 딱 봐도 파랑파랑 불아. 아하, 이날은 뭔가 잘 풀리겠구나 하는 걸 딱 알 수 있지요. 자, 어떤 일이 있었나 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직장 동료들과 티타임을 가지는데 저한테 살이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인다고 하네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날아갈 듯요.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바빴는데 계약 업무를 분리하는 바람에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덕분에 마음의 여유도 생겼네요. 오늘은 무난히 잘 넘어갔습니다. 컴퓨터 기사님이 오셔서 노트북에 프로그램도 깔아주셨고 만나기 싫은 상사와 회의를 같이 한 정도만 좀 걸렸고 나머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길하게 하루가 잘 흘러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문제는 여러분 요즘 차량 번호가 아까처럼 딱 2개만 있으면 좋을 텐데 차량 번호 앞에가 숫자 3개가 나오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수강생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숫자가 3개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당황하지 않고 기준만 잘 정하시면 됩니다. 자, 요럴 경우에 나는 앞에 있는 숫자를 다 더해서 궤로 볼 거야 라고 정하셨다면 늘 다 쪼개서 더하시면 됩니다. 3 더하기 5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그러면 12번 천지비계가 되겠죠. 하지만 아니야, 나는 쪼갤 거야. 그렇다면 하나 둘로 쪼갤지 둘 하나로 쪼갤지를 미리 정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로 쪼갠다면 3번 수레둔괴의 54번 뇌택규매괴가 되고 둘 하나로 쪼갠다면 화지진의 산수몽괴가 되잖아요. 그래서 차량 번호를 보시기 전에 나는 어떻게 할 거야 하고 생각한 다음에 차량 번호를 보셔야 됩니다. 본 다음에 나는 다 더할 거야 혹은 나는 이렇게 쪼갤 거야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사람이 굉장히 간사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 짧은 찰나에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더 유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번호를 본 다음에 정하게 되면 아이고 누가 봐도 35가 더 길하잖아요. 35와 4로 쪼개야겠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미리 정한 다음에 차량 번호를 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나머지 34번 뇌천대장 그리고 64번 화수미제계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기준으로 어떻게 쪼갤지 정하신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머! 선생님 0이 들어갔어요.
0 들어가면 어떡하죠? 또 당황하시는 거죠. 수강생분들이.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당황하지 않고 똑같아요. 똑같은 아까랑 똑같이 1, 5, 0으로 다 쪼개서 하시던지 아니면 하나, 둘 혹은 이거는 둘 하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둘 하나를 하게 되면 15와 0이니까 0이라는 궤는 없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1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차량 번호를 보시고 주역계로 바꾸는 거 하실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내일부터 숙제는 주역 주사위를 이용한 걸 내드릴 거기 때문이죠. 자, 주역 주사위의 사용 방법인데요. 이 주역 타로 카드 세트를 받으셨으면 안에 주역 주사위가 들어있었을 겁니다. 요 주사위가 들어있어요. 자, 요거는 8면으로 되어 있는 주사위고 요거는 6개, 6면으로 되어 있는 주사위가 됩니다. 자, 주사위를 받으시면 어떤 걸 상계로 할지, 어떤 걸 하계로 할지를 정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위에 나온 걸 상계로 하고 아래에 있는 걸 하계로 할 거야 로 하셔도 되고 나는 빨간색을 상계로 하고 까만색을 하계로 할 거야 그렇게도 되고 나는 왼쪽에 있는 걸 상계로 하고 오른쪽을 하계로 할 거야 하셔도 됩니다. 다만 던지기 전에 기준을 정한 상태에서 하셔야지 다 던진 다음에 아이고 앞에 있는 게 더 유리하겠네 요걸 상계로 해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 주의사항입니다. 반드시 정한 다음에 던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숫자 주사위는 한자로 되어 있던 숫자로 되어 있던 몇 번째 효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8면 주사위인데요. 보시다시피 한자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8개 면이니까 그냥 딱 나온 거 바로 읽으면 돼서 더 쉽겠거니 생각하시지만 의외로 또 이거 한자를 바꾸는 거 어려워하셔서 6면 주사위가 사실은 더 쓰기가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6면 주사위에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여러분 궤는 8궤인데 주사위가 6개 면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당황하지 않고 2개를 같이 써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2개 택과 풍, 상과 뢰는 같이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주사위를 뒤집으면 요 모양이 되고 요 주사위를 뒤집으면 요 모양이 되죠. 그래서 요건 같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택풍과 산뢰는 같이 사용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숫자야 어차피 여기 그냥 아라비아 숫자 읽으면 되고 아니면 한자는 아까 왜 그랬잖아요. 1과 6을 쓰지 않습니다. 초와 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했는데 여기도 한자로 초와 상으로 적혀 있지요. 이거 딱 보면 그냥 읽으시면 되는 거니까. 자, 어떻게 사용하느냐? 주사위 3개를 흔들어서 잘 던지고 정리한 다음에 읽어주시면 되는데 나는 위에 올라간 걸 상계로 할 거야 라고 하셨다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주사위는 6면 주사위죠. 자, 잘 흔들어서 3개를 던집니다. 자, 이렇게 나왔다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 여러분 6면 주사위는 이렇게 삐딱하게 주사위가 던져질 거 아니에요. 딱 제자리에 딱 이렇게 바로 주사위가 떨어진 경우는 잘 없죠. 자, 그럴 경우에 주사위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시계 방향으로 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주사위가 지금 왼쪽으로 기울어졌는데 바로 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정리해서 놓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 택, 규, 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양한 주사위 사례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치는 시간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미리 연습을 시킬 거예요. 내일부터 그 주사위를 돌려갖고 보는 걸 할 거기 때문입니다. 자, 첫 주니까 주사위로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주역 타로 카드로 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매주 제가 다른 숙제를 내드릴 건데요. 매번 내드리는 숙제를 잘 따라오시다 보면 5주 후에 여러분들은 이 주역 타로 카드를 다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수강생이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준 건데요. 이렇게 보내주셨죠? 오늘의 처세술입니다. 오른쪽이 조금 더 높으니 이게 위겠죠? 40번 내수에게 2효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같은 높이로 좌우로 나왔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눈을 크게 뜹니다. 아차!
잘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높으네?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애매하게 나오실 때 이렇게 애매한 경우에는 나는 그냥 왼쪽에 있는 걸 상괴로 할 거야. 이렇게 원칙을 세워서 하셔도 됩니다. 그 어떤 원칙이든 선생님이 주사위를 던지기 전에 미리 정해놓으신 그 기준대로 리딩을 하시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얘야 뭐 어차피 이렇게 저렇게 돌려도 다 지가 나오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요거는 풍일까요? 택일까요? 채팅창을 보고 있겠습니다. 풍인가요? 택인가요? 어렵나요? 풍 아니면 택 둘 중에 하나죠. 확률은 반반 50%. 자, 아까 제가 기준을 오른쪽으로 어머 세상에. 우리 선생님들 전부 다 택으로 써주시네요. 자, 방향이 애매할 때 시계 방향 오른쪽으로 돌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사위를 돌려봅니다. 자, 오른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돌렸더니 택이 된 거죠. 그래서 풍이 아니라 택으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지금 한 번도 틀린 분 없이 택이라고 써주셨지만 실제로 아침에 주사위 던져가고 할 때 요거 오른쪽으로 돌리는 것보다 왼쪽으로 하면 조금만 하면 바로 되잖아요. 의외로 이걸 택으로 하지 않고 풍으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미리 연습시키는 거예요. 네, 주사위 하는 방법을. 자, 그러면 왼쪽의 주사위를 보고 이제 궤를 한번 맞춰볼 텐데요. 자, 이건 몇 번 궤가 될까요? 채팅창을 보고 있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제 첫날이라 몇 번 궤까지 찾는 게 어려우시다면 그 8개 중에 이렇게 2개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채팅창에 한번 남겨보시죠. 와, 선생님들 와. 제가 괜한 걱정을 했군요. 이렇게 잘하시는 걸 세상에. 자, 요걸 정리하면 오른쪽으로 돌려서 요건 수가 되고 요거 아까 오른쪽으로 돌리라고 했잖아요. 왼쪽으로 돌리면 풍이 되지만 오른쪽으로 돌리면 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60번 수택 절개가 됩니다. 잘하셨어요. 자, 요것은 산, 천, 대축계가 되는 거죠. 자, 여기는 그렇죠. 지수 사괴가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이거죠. 하하, 애매하네. 높이가 어디가 더 높아? 이럴 때 만약에 왼쪽을 상계로 하겠습니다 라고 기준을 정하셨다면 산수 몽계가 되는데 미세하게라도 보니까 오른쪽이 높네 이렇게 보셨다면 수, 산, 건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숙제가 나갑니다. 자, 우리 내일부터 이제 숙제를 할 건데요. 제가 여기 매일이라고 써놨는데 주말하고 공휴일은 뺍니다. 네, 예전에 제가 열정이 막 뻗쳐가지고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주말 공휴일 빠짐없이 다 숙제를 시켰던 적이 있었는데 수강생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공휴일과 주말은 쉬고 있습니다. 주말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라고 빼고 있습니다. 자, 주말과 공휴일을 뺀 매일 주역 주사위로 오늘 내가 어떻게 처세를 하면 좋을까를 이제 점쳐보시는데요. 주역 주사위를 던져서 사진을 먼저 찍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려서 바로 잡으신 다음에 한 번 더 사진을 찍으십니다. 이제 그 상태로 단톡방에 올려주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오전 10시까지 사진 먼저 올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피드백은 그날 하루를 다 보내신 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 괴가 이렇게 나와서 내가 이렇게 처세해서 잘 넘겼습니다 하고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전 10시까지 사진만 먼저 올리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조작하실까봐. 네, 단연간 수많은 수강생들을 배출하다 보니 별의 별 케이스를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에 맞춰서 걔를 이렇게 조작하시는 경우 생길까봐 제가 사진 먼저 찍어서 올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긴 제가 지키지 못하시면 개사료 15kg짜리를 한 포대씩 벌금으로 받는다라고 써놨는데요. 여러분 그거 자율적으로 합니다. 네, 제가 유기견 돕는 일을 하고 있어서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페타로 개발하는 것도 이제 불쌍한 유기동물들 돕고 싶어서 그 페타로가 판매되는 그 금액의 일부를 이제 그 유기동물들 돕는 일에 쓰려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밴드 들어가시면 제가 지금 한참 카드를 만들고 있어서 제가 직접 그 그림 다 그려가지고 만들고 있거든요. 네. 제가 그린 그림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바로 이 자료가 제가 단톡방에 미리 보내드렸던 바로 그 자료인데요. 지금 요 공유된 화면 말고 제 카메라가 보이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종이 올려놓은 거 보이시죠? 네, 요거랑 제가 같이 보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다 출력하셔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숙제하실 때 요거 보면서 리딩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리딩을 하실 때 여기 보시면 그 괴명과 길흉이 다 표시되어 있고요. 여기 키워드도 나와 있고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처세하면 좋을까요? 하고 괴를 뽑아 봤는데 수천 수개가 나왔네 라고 한다면 지금 키워드가 대기, 기다림, 화합이잖아요. 오늘은 기다리는 마음으로 좀 자중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처세를 한다든지 여기 지금 써놨죠. 모든 것을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을 암시한다 라고 하니까 오늘은 좀 기다리는 마음으로 처세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아까 제가 요거 그 밴드에 그랑블루의 타로 세상이라는 밴드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 밴드에 들어가시면 이 괴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종이로 출력한 자료를 여러분들이 항상 휴대하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친구랑 여행 갔는데 친구가 야, 너 주역 타로 배웠다며 나 좀 봐줘 했는데 아이고 내가 그거 출력한 종이를 안 들고 왔네. 봐줄 수가 없다. 이러지 마시고요. 이 밴드를 활용하시면 리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 그랑블루의 타로 세상 밴드에 들어가시면요. 해시태그를 제가 걸어놨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르노르만 카드도 해놨고요. 지금 배우고 계신 주역 타로도 해놨어요. 이 해시태그에 주역 타로를 딱 클릭하시는 순간 64개의 괴에 대한 모든 정보가 쫙 다 뜹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리딩을 하시면 되고요. 아우 선생님 이거 순서대로 어느 세월에 이거 다 찾고 있습니까? 하신다면 여러분 돋보기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괴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지천태 이렇게 괴명을 바로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훨씬 더 빨리 그 괴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일부터 주역 주사위로 숙제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역 주사위 완전 정복 문제를 뽑아왔습니다. 무슨 기출문제 뽑는 것 같네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보시고 몇 번 괴인지 한번 맞춰보시죠. 만약에 번호 찾기가 어려우시다면 오늘 배운 대로 괴 2개를 조합해서 앞에 거, 괴명까지 필요 없고 앞에 거 2개만 해주셔도 됩니다. 뭐든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만큼 한번 답을 채팅창에 남겨보시지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 선생님 요거 헷갈리실만 하죠. 자, 요거 아까 제가 돌리는 방향 잘 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바로 이런 케이스가 이거 왼쪽으로 살짝만 하면 산개가 되잖아요. 요럴 때 당황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돌려주는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오른쪽으로 돌리면 얘는 산괴가 되고 요거 왼쪽으로 내리시면 안 되고요. 우리의 기준은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뇌괴가 됩니다. 그래서 산레이괴가 27번 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2번도 한번 해볼까요? 2번은 뭐가 될까요? 하드 트레이닝을 오늘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보다는 조금 쉬운가요? 자,
2번 개는 맞습니다. 50번 화풍정괴가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3번도 한번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수상건괴가 됩니다. 잘하셨어요. 자, 4번도 한번 해볼까요? 오, 잘하셨어요. 맞습니다. 풍천소축괴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9번 찾고 괴명까지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요거 돌렸을 때 풍천 요렇게만 써주셔도 됩니다. 자, 5번 문제 풀어볼까요?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택화혁괴가 됩니다. 자, 6번도 풀어보겠습니다. 오, 잘하셨어요. 맞습니다. 산화비괴가 됩니다. 자, 7번도 풀어볼까요? 우리 선생님 내천이라 하신 이유는 여기가 살짝 높거든요. 그래서 천인데 아마 왼쪽을 먼저 보기로 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자, 8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그렇습니다. 내수에게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9번도 풀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택화혁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10번입니다. 맞습니다. 산화비괴가 됩니다. 자, 11번 문제도 풀어볼까요? 빙고! 산천대축괴 맞습니다. 자, 12번 한번 풀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지화명의괴. 야, 제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숙제 잘하실 것 같아요. 자, 13번 풀어볼까요? 우리 선생님이 선생님 이렇게 괴가 중복될 때 아까 이렇게 했었죠. 네, 그래서 중수감괴가 됩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자, 14번 풀어볼까요? 그렇습니다. 뇌천대장괴가 됩니다. 자, 15번 풀어볼까요? 맞습니다. 화지진괴가 됩니다. 자, 마지막 16번 풀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중지곤으로 잘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있네. 네, 17번 또 해보죠. 제가 이렇게만 많이 가져왔군요. 네, 맞습니다. 중화리괴가 됩니다. 잘하셨어요. 자, 18번 또 해볼까요? 맞습니다. 천내무망괴가 됩니다. 자, 19번. 네, 맞습니다. 수화기재괴가 됩니다. 수가 조금 더 위에 있어가지고요. 자, 20번. 그렇습니다. 화풍정괴가 됩니다. 다 하셨어요. 완벽해, 완벽해. 자, 내일부터 우리 이제 주사위 던져서 오늘의 처세술 괴를 뽑아볼 텐데 제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드 트레이닝을 제대로 받으셨습니다. 네, 2시간 넘게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선생님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 싶은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숫자도 같이 던지셔야 됩니다. 네, 방금 전에 보시면 전부 다 숫자도 같이 던져놨잖아요. 그쵸? 주사위 3개를 던지는 게 맞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만약에 강의 끝나고 나서 아이고 그걸 안 물어봤네 세상에 하시는 게 떠오르신다면 네, 당황하지 않고 우리 단톡방 있잖아요. 네, 단톡방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우리 선생님이 괴를 외우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모르겠다고 하셨네요. 맞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조금 이제 괴명만 자연스럽게 외워지면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네. 숫자는 무슨 용도로 같이 던지냐고요? 자, 아까 우리가 맨 아래 초효부터 맨 위에 상효까지 6개의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중청건이라는 괴를 얻었을 때 어느 위치의 효인지에 따라서 내가 좋은 상태인지 아니면 나쁜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지괴를 알려드리면서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우리 선생님 숫자도 리딩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오늘 제가 그 지괴 부분을 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괴만 가지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일 사진 단톡방에 올리냐고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있는 단톡방에다가 오전 10시까지 사진 먼저 찍어서 올려주시는데 주사위 던진 사진 한번 바로 돌려서 바로 잡은 사진 한번 이렇게 2개를 올려주시면 되겠지요. 그래야 내가 바로 돌렸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질문 없으신 것 같아서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넘게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선생님들 고맙습니다.